평생 모은 돈 18만 달러. 그걸 믿고 들어간 플로리다 실버타운에서 그는 단 4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계약서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그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작은 글씨 한 줄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실버타운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뉴욕 퀸즈에서 40년간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문을 닫는 삶.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은퇴할 때쯤 모아둔 돈이 2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는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은아들은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퀸즈 아파트에 혼자 남은 박영수 씨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플로리다 오션뷰 시니어 레지던스, 당신의 황금 노년을 위한 최고의 선택.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백발의 노인들, 깨끗한 수영장,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인 2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입주 보증금 15만 달러에 월 관리비 2,500달러. 24시간 간호 서비스, 세끼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 연계, 각종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플로리다는 따뜻했고 한인 입주자도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의 추운 겨울 좁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3월 박영수 씨는 플로리다로 내려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광고와 똑같았습니다. 깨끗한 건물, 친절한 직원들, 웃고 있는 입주민들. 점심 식사도 맛있었습니다. 한식도 일주일에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총 23페이지.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표준 계약서이고 다른 시설도 다 똑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번역본이 있냐고.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주 보증금, 월 관리비, 환불 규정, 의료 서비스 범위. 그것만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서명했습니다. 15만 달러 수표를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2024년 4월 1일 박영수 씨는 312호에 입주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식사도 괜찮았고 한인 입주자 3명과 친해졌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철수 씨, 이명희 씨, 그리고 1층에 사는 정수진 씨. 4사람은 저녁 식사 후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한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식은 일주일에 2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방 사정상 이번 주는 어려워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한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밤 10시 이후 로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 돈 내고 사는 곳에서 밤에 로비에도 못 나가는가? 5월 중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수 씨는 당뇨가 있어 매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료 서비스 연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병원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병원 교통편은 별도 비용이며 편도 50달러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료 서비스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은 의료 서비스는 시설 내 간호사 상담만 포함되며 외부 병원 방문은 별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23페이지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답답했습니다. 6월 초 박영수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새벽 3시쯤 그는 간호사실을 찾아갔습니다. 24시간 간호 서비스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간호사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메인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응 닫기만 나왔습니다.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안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 씨는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24시간 간호 서비스가 아니었냐고 항의했습니다. 매니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4시간 간호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만 제공되며 그것도 응급 버튼을 누르면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 방에는 응급 버튼이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응급 버튼 설치는 월 $150 추가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매니저는 계약서 11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간호 서비스는 응급 콜 시스템 가입자에 한함. 별도 비용 적용. 박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들이 숨어 있구나. 6월 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층에 살던 정수진 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도 안 나오고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수진 씨 어디 가셨냐고.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느 시설이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정수진 씨는 건강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차를 마셨는데 며칠 후 정수진 씨의 방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정수진 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박영수 씨는 정수진 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7월 초 박영수 씨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하는 지난 한 달간 시설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박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규정 위반? 무슨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가?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니저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는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로비에 나왔고 다른 입주자에게 시설에 대한 불평을 했으며 허가 없이 다른 입주자 방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왜 로비에 잠깐 나간 게 문제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불평이 되냐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방 방문하는 게 허가가 필요한지 항변했습니다. 매니저는 계약서 14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자는 시설의 평화로운 환경 유지를 위해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경고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옥 같은 규정인가? 하지만 매니저는 단호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라고. 7월 중순 두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이번엔 식당에서 음식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저 한식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한인 입주자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누군가 보고했고 그게 경고 사유가 됐습니다. 박영수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7월 말 박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나가야겠다고. 그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 19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환불 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 후 90일 이내 해지 시 보증금의 50% 환불. 입주 후 90일 이후 해지 시 보증금 환불 불가. 단 6개월 전 서면 통지 시 보증금의 30% 환불 받을 수 있음. 박영수 씨는 입주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15만 달러 중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6개월을 더 기다리면 4만 5천 달러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계약할 때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에 8월 초 세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이번엔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 태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최종 통보서가 왔습니다. 계약 조항 14C에 따라 귀하의 입주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7일 이내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조항 14C. 박영수 씨는 계약서를 뒤졌습니다. 23페이지 중간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자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시설 측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시설 운영 손해배상금으로 귀속됩니다. 박영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만 달러. 평생 모은 돈. 4개월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박영수 씨는 한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직접 서명했고 조항들은 모두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불공정하고 일방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박영수 씨는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길 확률은 3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이긴다 해도 변호사 비용만 3만 달러는 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최소 2년이 걸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힘도 없었습니다. 76세의 노인이 거대한 법인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8월 7일 박영수 씨는 짐을 쌌습니다. 4개월 전 들어올 때의 희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모텔로 이사했습니다. 하루 70달러짜리 모텔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0만 달러. 그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지만 아들은 본인도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습니다. 자, 이제 박영수 씨의 경험을 통해 배운 실버타운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라이선스 확인입니다. 해당 시설이 주 정부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라이선스가 없는 시설은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둘째, 계약서 전문 검토입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즉시 서명하지 마세요. 집으로 가져가 최소 일주일은 검토하세요.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세요. 비용은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들지만 수만 달러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환불 규정, 퇴거 조건, 추가 비용 항목, 의료 서비스 범위, 경고 및 징계 절차, 분쟁 해결 방법. 셋째, 숨겨진 비용 확인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비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응급 콜 시스템, 병원 교통편, 특별 식단, 세탁 서비스, 케이블 TV, 인터넷. 이 모든 게 추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월 관리비 외에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히 물어보세요. 서면으로 받으세요. 넷째, 환불 규정 확인입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환불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박영수 씨처럼 9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환불 규정은 이렇습니다. 입주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최소 70% 이상 환불. 그 이후에도 6개월 전 통지 시 50% 이상 환불. 이보다 불리한 조건이면 다른 시설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입주자 권리 확인입니다. 입주자 협의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주자들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경고나 퇴거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실제 입주자 인터뷰입니다. 시설 투어 시 직원이 아닌 실제 입주자와 대화하세요. 직원이 없는 곳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일곱째, 온라인 리뷰 확인입니다. 구글, 옐프, 메디테어.gov의 널싱홈 컴페어 등에서 해당 시설의 리뷰를 확인하세요. 특히 별점 1에서 2점짜리 리뷰를 주의 깊게 읽으세요. 반복되는 불만이 있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여덟째, 주 정부 신고 기록 확인입니다. 해당 시설이 과거에 주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인 학대, 의료 과실, 재정 사기 등의 기록이 있다면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아홉째, 의료 서비스 범위 명확히 하기입니다. 24시간 간호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세요. 간호사가 상주하는지 아니면 온콜 시스템인지, 응급 상황 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협력 병원은 어디이고 병원 이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열째, 트라이얼 기간 활용입니다. 일부 시설은 1에서 3개월의 단기 임대를 제공합니다. 장기 계약 전에 먼저 단기로 살아보세요. 실제 생활이 어떤지 경험한 후 결정하세요. 박영수 씨는 지금 플로리다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한인 입주자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불 규정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로 15만 달러를 잃었지만 그 경험으로 더 큰 손실을 막았고 이제는 계약서 한 줄 한 줄의 중요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버타운은 여러분의 노후를 보낼 곳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펼칠 무대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읽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녀와 상의하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른 입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 시설을 비교하세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하루 이틀 더 알아본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이 여러분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화면을 캡처하거나 메모하세요.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계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박영수 씨의 실수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약서 한 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